네, 안녕하세요. 증권맨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마이너스 2.33% 하락, 코스닥도 마이너스 2.05% 나란히 좀 큰 조정을 보였고요. 어제 방송에서 멘트 드린 것처럼 코스피의 어떤 방향의 키를 쥐고 있는 삼성전자와 코스닥의 좀 방향의 키를 쥐고 있는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오늘 공교롭게도 동시에 큰 이벤트가 좀 있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재용 부회장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가 오늘 있었고요. 1심에서 징역 5년을 받았었다가 2심에서는 이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실형은 면하는 것처럼 조금 삼전 입장에서는 희망을 품었습니다만은 다시 이제 무죄로 판단됐던 일부 액수가 유죄로 좀 인정이 되면서 파기환송이 되어졌고, 오늘 최종 선고가 있었는데요. 결국에는 실형 2년 6개월로 확정이 되어지면서 이제 좀 수감이 되어졌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한 3년 만에 다시 그 어떤 CEO의 부재 상황이 좀 놓여 있죠. 삼성전자가 물론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회사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지금 그 반도체 산업이 밀려드는 수요를 공급이 따라오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1위 업체인 이제 TSMC가 지금 파운드리 쪽에다가 한 30조 정도를 투자해가지고 아주 공격적으로 횡보를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여느 때보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조금 뼈아픈 결정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어떤 큰 결정, 굵직한 어떤 투자 결정에는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어떤 빠른 결단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조금 일단은 아실 수 있다. 다만 시장에서 알고 있는 악재는 결국에는 해소 이제 노출이 되고 결정이 되게 되면 해소가 되기 때문에 사법 리스크가 시장에서 어찌됐건 악재 해소로 받아들여질지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셀트리온이 이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자문단 허가 심사가 오늘 있었죠. 아까 2시인가요? 3시인가에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었었고, 일단 기사의 제목으로만 보면 허가를 권고했다라고 나오면서 장중에 그러니까 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그러니까 이제 장중에는 오전장에는 양봉으로 좀 어제 말씀드렸던 요 박스권 하단 구간 요렇게 어찌됐건 이런 식으로 이제 박스권으로 좀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오전에는 요렇게 양봉을 좀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요. 양봉을 좀 차오르면서 좋은 모습을 좀 보이다가요. 오후장에 이제 급락이 좀 나왔던 부분이 있는데, 기사 내용을 좀 잘 살펴보시면, 일단 제목만 봤을 때는 허가를 권고했다라고 좀 보여져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나 싶었는데, 내용을 좀 잘 살펴봤더니, 조금 시장에서 받아들이기에는 아주 기대했던 것 이상의 어떤 내용은 아니었던 걸로 지금 시장에서는 주가가 다 반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좀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증상이 개선되는 시간을 줄였다는 부분에서는 한 3.44일 정도 빠르게 회복이 됐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에서는 유의성이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이 퇴원 시간 단축으로 이어질지를 평가하는 것은 아직은 조금 어렵겠다, 이렇게 좀 말한 것도 있었고,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조금 어떤 기사 내용에서는 좀 가장 안 좋은 부분이 아니었나, 사실은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게, 이제 양성에서 음성으로 전환되는 시간을 측정하고 이 약을 투여받은 환자와 그렇지 않은 환자 간 시간이 단축되는 것을 비교를 했는데, 그 결과 이제 코로나 치료제 투여군과 셀트리온 쪽에 레키노라주 투여군과 위약을 이제 투여했던 군 간에서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좀 확인이 됐다는 요런 문구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요런 문구들, 바이러스 음전 소요 시간에 대한 결과가 임상적으로는 크게 의미가 없다, 요런 것들이 좀 오늘
급락의 좀 주요 원인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저도 일단은 지금 뭐 기사 내용 정도로 밖에는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추후 조금 더 공부가 하고요. 나름대로 좀 공부가 만약에 되어지면 셀트리온 관련해서 주가 추이랑 보면서 좀 더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건 코스닥 시총에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오후장에 이제 결과 발표 후에 급락이 나오면서 코스닥도 많이 좀 밀렸죠. 코스피도 마찬가지고요. 코스피도 여기서부터 2시 좀 넘어선가요? 좀 하락이 좀 나왔고, 코스닥도 950포인트를 좀 지지를 해주는 것처럼 보이더니 시원하게 좀 깨고 내려가는 모습이 좀 나오면서, 코스피는 제가 말씀드렸던 좀 리스크 관리의 기준, 코스피는 3000선이자 한 21선이라고 제가 좀 말씀드렸죠. 단기적으로 여기를 깨면은 리스크 관리 좀 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던 구간이 이제 3000선이자 21선. 코스닥은 950포인트 정도 여기를 만약에 시원하게 이탈하는 모습이 나오면 단기적으로는 좀 조정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겠다. 그러니까 어떤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중기적으로는 아직 뭐 추세가 꺾였다고 말하기 어렵죠. 한참 남았죠. 이렇게 이제 멀리서 보면은 뭐 여기서 조정이 사실은 더 나와도 전혀 무리 없는 건강한 조정이라고도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약간 좀 단기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럼 오늘 상승 테마 혹은 섹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뭐 말씀드렸고요. 전고체 배터리는 제가 현 시장에서 보고 있는 강세 테마 혹은 섹터 재료 중에서 가장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어떤 테마로 지금 뽑고 있다라고 어저께 좀 말씀을 드렸었고, 한농화성도 상한가 종가 구간을 지켜주면서 위에서 지금 고가 놀이하는 패턴이 너무 괜찮다 라고 좀 언급을 어제 방송에 좀 드렸는데요. 사실 뭐 이렇게 바로 가버리면 어떻게 뭐 매매를 하기에는 너무 좀 사실은 부담스러운 가격은 맞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요렇게 요런 정도로 그냥 요렇게 움직이다가 이렇게 움직이다가 요렇게 가는 흐름을 사실 머릿속으로 좀 그리고 있었고, 한 요 정도 가격대에서 뭐 내가 한번 접근을 해본다면 해볼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뭐 시가 갭 띄우더니 바로 좀 날아가 버리는 모습이었고요. 1등주 대장주가 한농화성이라면 시장에서 뭔가 좀 거래도 많이 실리고 영향력이 있는 종목은 CIS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얘도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씩 상승을 하다가 어떤 그 파동의 끝 구간 파동의 끝 구간에서 오버슈팅이 나오는 구간, 목전에 있지 않나. 오늘도 올랐지만 저는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좀 하루 정도 혹은 뭐 이틀 정도 쉬었다가 한 번 정도 더 바로 고가권에서 오버슈팅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예전에도 방송에서 많이 언급을 드렸지만 테마가 하나가 형성이 되고 섹터일 수도 있고요. 전고체 배터리는 사실상 어떤 테마적인 느낌보다는 섹터의 느낌이 저는 좀 더 강하다고 보는데, 어떤 강한 테마 혹은 섹터가 형성이 되면 점점 이제 이 크기가 확산이 되면서 관련주들로 점점 이제 수급이 확산되고 이제 벌어지고 옮겨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한농화성, CIS, 뭐 TSI도 뭐 3등주였지만 재료가 워낙 좋다 보니까 잘 따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은 뭐 아버코라는 종목이 새롭게 좀 형성이 되고 있고요. 이 뭐 저저번주 좀 뜨겁게 달궜던 쿠팡 나스닥 상장 재료처럼 점점 관련주들이 뭐 여러가지 좀 파생되면서 확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전고체 관련해 가지고 좀 엮일 수 있는 종목들이 뭐가 있을지 빨리 좀 판단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불씨가 그러니까 2차전지 관련주 중에서도
뭔가 앞으로 전고체, 그러니까 리튬 이온에서 이제 전고체로 넘어가는 이 사이클에서, 물론 시간은 아직 너무 많이 상용화가 되기 위해서는 너무 많이 남았긴 해요. 지금 뭐 이제 뭐 전문가들이 바라보기로는 뭐 빨라야 2027년에서 2030년 정도를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이제 너무 많이 남아있긴 하지만, 어찌됐건 리튬 이온에서 전고체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2차전지의 운명을 거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2차전지 관련주 중에서 전고체로 넘어가기 위한 어떤 그 준비를 빠르게 좀 하고 있는 회사들, 기업들을 좀 찾아보는 노력이 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또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 2차전지 자체로도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어떤 섹터 산업군에서 뭐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잖아요. 반도체보다도 큰 시장이 될 수 있다라고 뭐 보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근데 이 유망한 2차전지 성장성 높은 섹터 안에서도 이제 전고체 배터리 쪽으로 사업을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는 기업들, 그러니까 2차전지 관련주 안에서도 찾아서 좀 관심 종목으로 꾸려 넣으시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아무튼 지금 현 시장에서 가장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섹터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곡물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요. 이제 처음에는 농업 관련주들인 인바이오, 뭐 농우바이오, 경농조비, 얘네들이 저번 주에 상승을 좀 보였다가 오늘은 사료 관련주들이 움직였습니다. 팜스토리, 뭐 팜스코, 우성사료, 현대사료. 근데 뭐 차트도 그렇고 보시면 약간 조금 뭐 재료 자체가 시장을 막 주도해가면서 파동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기보다는 조금 그냥 단발적인 재료로 좀 시세 한번 그냥 내고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매매하시는데 조금 너무 비중 많이 태우시거나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는 좀 없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차트들도 보시면 계속해서 좀 윗꼬리가 너무 길죠. 농우바이오도 그렇고, 인바이오는 오늘 오전에 좀 오르다가 좀 조정 나오는 모양새고요. 물론 얘도 요 정도 가격대에서 눌림 잤다가 다시 뭐 갈 수도 있지만, 어찌됐건 곡물 가격에 따라서 파동이 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재료이기 때문에, 아주 그렇게 마음 놓고 막 비중도 싫고 적극적으로 매매하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비중 베팅도 할 수 있고, 좋은 자리 오면은 뭐 아주 뭐 높은 확률로 우리가 마음 놓고 좀 매매할 수 있는 테마들은 사실 이런 것들이죠. 전고체 배터리. 근데 아까 보니까 팜스토리였던가요? 팜스토리도 오늘 윗꼬리가 좀 길게 달렸고, 팜스코어였던가? 얘는 좀 되게 좀 차트가 좀 예쁘다? 그런 생각 정도는 들기는 했습니다만은, 아주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기는 힘들 것 같다. 시장을 막 주도하면서 대장 역할을 할 수 있는 테마는 조금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좀 뭐 소액으로 좀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우주 항공산업 섹터들이 좀 좋았죠. 재료가 뭐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었어요. 넥슨의 김정주 회장이 테슬라에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고 있는 스페이스X에 191억을 뭐 투자하겠다라는 뉴스도 하나 있었고,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가 보잉사로부터 14억의 어떤 초도 물량을 수주했다라는 뉴스가 좀 겹치면서, 물론 금액은 좀 작긴 하지만 이 두 가지 뉴스가 좀 오늘 동시에 나오면서 항공산업 쪽으로 분위기가 좀 좋았던 게 아닌가. 세트레가이도 뭐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얘네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곡물 가격 이런 재료랑은 또 다릅니다. 산업 자체에 오랫동안 좀 시장에서 외면받아 있던 어떤 산업군 혹은 테마군이 주목받기 시작했을 때 흐름은 충분히 오랫동안 좀 이어질 수 있다. 뭐 세트레가이도 나쁘지 않는 것 같고요. 비추로테크도 일단 오늘 시장의 관심을 끌기 위한 어떤 봉 하나 정도는 형성이 좀 되어진 것 같다. 그 다음에 캔코아
얘가 결국은 실질적으로 어떤 뭐 공급 계약을 하는 뭐 재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얘가 뭐 대장을 당연히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겠죠. 우주 항공산업 쪽도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우주 항공 산업으로 이렇게 만약에 테마군이 형성이 되게 되면 또 이제 앞으로 뭐 스페이스 X 관련해 가지고 호학제가 나오게 됐을 때 뭐 반응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스페이스 관련된 뭐 뉴스를 좀 체크를 이제 이쪽 매매를 하시거나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스페이스 X 관련해 가지고 뉴스 체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늘 LG U 플러스가 디즈니 플러스 서비스를 이제 하기로 했다는 뭐 이제 뉴스가 나오면서 LG 헬로비전이랑 멀티캐스트 같은 종목들이 급등이 좀 있었고 뭐 SM 라이프 디자인도 좀 올랐고요. 근데 최근에 뭐 이제 오보도 트렌드인가 봐요. 야 진짜 뉴스 매매하시는 분들은 요즘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결정된 바 없다 이렇게 다시 좀 뉴스가 좀 나왔는데 일단은 윗꼬리가 좀 상당히 좀 많이 달린 상황이죠. 상한가까지 들어갔다가 좀 아직 결정된 바 없다라고 좀 뉴스가 나오니까 최근에 근데 뭐 이제 그 최근에 지니뮤직이 한 차례 또 오보 소동이 있었는데 그 다음 날 좋은 모습을 좀 보였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최근에 지니뮤직이 여기서 상한가 풀리고 막 뭐 이제 상승 나왔던 막 원점까지 빠지고 만약에 얘가 한번 이랬었더라면은 오늘 뭐 LG 헬로비전 같은 경우는 더 아마 하락이 나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한 요 정도에서 하락은 마무리가 되었고 시간에서도 뭐 그렇게 크게 빠지고 있는 상황은 아니네요. 어찌됐건 얘도 뭐 앞으로 뭐 뉴스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뭐 희비가 엇갈릴 거기 때문에 우리가 뭐 조금 접근하기에는 좀 리스크가 좀 많이 있는 그런 뭐 재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제넨셀 관련주인 한국파마랑 필룩스가 뭐 좀 강하죠. 한국파마는 지금 이제 박셀바이오의 뒤를 혼자 잇고 있습니다. 신규 상장주라는 공통점 그리고 신규 상장에다가 바이오 주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 얘도 이때 뭐 저도 매매를 많이 했었는데 매매할 때마다 느꼈던 것은 얘가 좀 끼가 참 좋다. 꼭 매매하면서 어떤 그 수익 날 때 항상 잘 주고 매매를 하면 수익 주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향후에 보면 항상 이런 어떤 멋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박셀바이오가 좀 이제 시세를 낼 만큼 내고 좀 주춤을 하고 있자 지금 한국파마가 그 바통을 이어받는 듯한 모습입니다. 얘는 내일 만약에 5만 3 뭐 급락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뭐 모레죠. 20일 날 53,900원이니까 뭐 하한가가 도 이 가격이 안 오나요? 뭐 방송 중이라 정확히 계산은 안 되는 것 같고요. 아무튼 아마 이대로 유지가 되게 되면 뭐 내일 아마 뭐 뻔짜 요렇게 뭐 이제 상한가 풀리고 거래량 어마어마하게 터지면서 뭐 이런 식의 봉이 아마 형성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되면은 이 다음날 거래 정지거든요. 이렇게 형성이 되면 20일날 거래 정지가 나오니까 제가 예전에 뭐 박셀바이오랑 설명드리면서 이렇게 이제 급등하는 종목들은 거의 대부분 거래 정지 나오고 나서 이틀 안에 단기적으로 고점이 형성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박셀바이오도 이때 급등하다가 거래 정지 나오고 이틀 고점 구간에서 뻐겼지만 단기 고점 나오면서 고점 대비 마이너스 한 40% 떨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요때도 추가 상승이 나왔다가 거래 정지 나오고 나서 이틀 안에 고점 만들고 단기 조정이 나왔고 그다음에 또 요번에도 요번에 언제죠?
이날 거래정지 거래정지 다음날 뭐 이렇게 봉 형성하고 단기적으로 고점이 좀 형성이 됐죠. 아마 한국파마도 그렇게 좀 형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내일 뭐 슈팅 나올 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얘도 이제 내일 만약에 상한가 풀리면서 조정이 나오면 첫 툼에 한 번 정도 노려서 공략하시고, 그 다음은 완전히 이렇게 좀 조정 많이 나오면 그때 가서 공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동방 설명드린 거랑 같아요. 제가 동방도 요날 방송에서 다음날 상한가 풀릴 거고, 툼에 나오면 한 번 정도만 그냥 공략하시고, 요때 말씀드리는, 요때 바닥권 대비 한 14%, 13%인가 반등 나왔던 것 같은데, 18% 나왔었군요. 그 급등을 하다가 조정 첫날 첫 투매에서만 좀 매매를 해서 수익 내고 나오시고, 동방도 제가 그 다음부터는 충분히 여기 갭 채울 때까지 조정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렸었죠. 어설프게 여기 윗구간에서 공략하지 마시라고 멘트 드렸었는데, 결국은 기다리면 다 이렇게 자리를 줍니다. 근데 지금 동방은 뭐 말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면, 기준선에서 얘가 한번 주가를 잡아줄지, 여기 갭 발생된 것까지 채우러 내려올지, 요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4,000원 정도, 요 정도 가격대는 충분히 한번 먹을 수 있는 메리트는 있다. 다시 한국파마로 돌아오게 되면, 얘는 또 지금 거의 4연상이잖아요. 4연상이기 때문에 동방보다도 더 그러니까 첫 툼에 한번 공략하시고, 요렇게 아마 이렇게 떴다가 쭉 한번 툼에 나왔다가 반등 쭉 한번 뭐 있고 아래 꼬리 달면서 나왔다가 이런 식으로 뭐 마무리가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나서는 굉장히 그 충분한 조정을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필룩스가 다시 이제 전고점을 넘기면서 굉장히 조금 공략해도 괜찮을 만한 상한가가 나온 것 같고요. 얘도 끼가 상당히 좋은 종목이라서 앞으로 좀 뭐 한국파마랑 같이, 그러니까 오히려 같은 재료지만 한국파마가 조정이 좀 많이 세게 들어오면, 혹은 내일 모레 한국파마가 매매거래 정지가 되기 때문에, 항상 대장주가 정지되는 날은 2등주, 3등주인 애들이 대장주의 빈자리를 꿰차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필룩스가 아마 그렇게 모습 보이는지 지켜볼 필요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번 우리가 좋은 눌림목 자리에서 공략 한번 해볼 만한 종목들 있나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은 지금 LG와 관련주죠. 실성 델타테크고, 얘도 끼가 상당히 좀 좋은 애고, 뭐 이제 대장주 역할을 했었고, 파동 한번 나오고, 물론 조금 이제 부담스러운 가격대이기는 하지만, 여기서 얘가 예를 들어 파동 이렇게 나오고 바로 이렇게 두 번째 파동이 나온 자리, 이런 자리면은 조금 부담이스러울 수가 있는데, 여기서 나왔던 파동 이후에 거의 한 3개월을 횡보 과정을 거쳤잖아요. 그래서 이 파동에 대해서는 많이 좀 주가 가격적으로는 리스크는 많이 희석이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이번 파동을 어떻게 보면 조금 새 파동으로 봐줄 수도 있지 않나, 그렇게 돼서 얘가 여기서 상승 후에 좋은 눌림 자리에 있죠. 그래서 여기서 바로 한 번 더 반등이 좀 나오느냐, 아니면 두 번째 시나리오는 여기서 한번 눌렀다가 21선이 요렇게 이제 올라오는 걸 기다려요. 요런 식으로 기다렸다가 21선 눌림 딛고 요렇게 한번 반등이 나오느냐, 그런 부분들 한번 체크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애플카 대장주인 인포뱅크도 눌림 자리가 괜찮죠. 여기서 물론 이제 상승 하락 돌파, 그리고 여기서 이제 지지받고, 여기서 이제 한번 먹을 구간을 주기는 좋습니다. 아마 쌍바닥 개념으로 여기 한 번, 두 번 이렇게 한 번을 갈런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얘도 뭐 근데 21선 올라올 때까지 좀 더 기다렸다가 뭐 경고가 풀리고 나서 뭐 날아갈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 아남전자 이런 종목들도 지금 오늘 이제 장중에 삼성 관련주다 보니까, 얘도 전장사업 부분 이제 하만 관련주죠. 그래서
얘도 뭐 21선 올라오고 이렇게 딛고 한 번 정도 돌림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이 종목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어떤 이제 뉴스에 따라서 내가 그러니까 보유를 하고 있는 동안에 뭐 진짜 뭐 이제 언제 악재가 좀 터질 수도 있는 뭐 그런 요런 이제 재료들은 사실상 저는 오버나잇을 잘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긍정적으로 뭐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으니까 뉴스화가 됐었을 거고 뭐 확정이 되어서 급등이 나올 수 있겠지만, 항상 우리는 좋은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서는요, 좋은 쪽의 어떤 그 희망 회로보다는 항상 안 좋은 쪽으로 벌어졌을 때에 대한 어떤 그 조심성 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이 조심성이 결국은 내가 크게 한 방씩 맞지 않고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을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이 아닌가 그렇게 보기 때문에, 좀 뭔가 언제 어떻게, 그러니까 장중에라도 뉴스가 나오면 가지고 있다가 손절을 치면 되지만, 정말 혹시라도 장 끝나고 우리 잠자는 사이에 혹시라도 악재가 나오고 하면은 되게 좀 크게 손실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조금 조심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마음 편히 며칠씩 들고 있기는 조금 힘든 그런 재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LG 헬로비전이랑도 사실은 같은 어떤 맥락의 재료이죠. 그 다음에 쿠팡 관련주들은 뭐 아까 말씀을 드렸죠. 한 4,000원 정도 매력적인 가격대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쿠팡 관련주에서 보고 있는 거는 딱 두 종목, 두 종목 정도 됩니다. 동방 그리고 인터파크, 이렇게 딱 두 종목만 저는 관심권에 좀 두고 있고요. 인터파크도 흐름이 뭐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혹시 동방이 이게 너무 급등이 좀 나왔기 때문에 조정 구간으로 들어가면서 인터파크가 좀 대장주로 한번 치고 나갈 수 있을 가능성도 좀 있지 않겠느냐라고 제가 저번 주 뭐 화요일 수요일 정도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렸었잖아요. 한번 그거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시장이 안 좋은 가운데 차트도 돌려보고 장중에,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을 때 시장 대비 강했던 강한 종목들을 그 시장이 안 좋을 때 계속 지켜보시다가 시장이 이제 저가에서 반등이 나올 때 시장 대비 잘 버티던 종목들이 그때 이제 힘을 내면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종목들을 돌려보다가 느끼는 점은, 그래도 지금 시장 대비 가장 강한 뭐 테마 섹터 쪽은 결국에는 뭐 이제 전기차, 자율주행 뭐 요쪽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 섹터 테마주 안에서 이제 시장의 조정을 이용해서 좋은 어떤 눌림목의 구간에 와 있는 종목들 잘 공략을 또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어찌됐건 지금 뭐 테마 섹터 종목들보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입니다. 그래서 뭐 코스피 아까 말씀드린 3000과 21선, 코스닥은 최근에 코스피에 비해 좀 약했기 때문에 이미 좀 추세가 깨질 수도 있는 단기적으로 그런 구간에 와 있고, 오늘 저점까지 만약에 오늘 저점을 다시 한번 또 깨고 내일 흘러내리는 모습이 나오면, 지금 이미 뭐 주식이 비중이 막 풀로 계시고 이러신 분들은 조금 잘못된 겁니다. 요 구간에서부터 다시 추세를 이렇게 이제 돌리지 못하고 하락이 나올 때 비중을 조금씩 관리를 해 주셨어야 되고요. 제가 봤을 때 지금은 뭐 한 많으면 한 50% 아니면은 한 비중을 한 60, 70%까지는 줄여 놓는 리스크 관리가 좀 되어져 있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아무튼 뭐 내일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추가적으로 좀 하락이 나오는 모습이 나오면 저도 막 이렇게 어떤 그 공포스러운 패닉셀의 분위기, 어떤 그 깊은 심각한 조정보다는 좀 조정이 얕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어찌됐건
내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면 인정을 고집 부리고 버티는 게 아니라 시장에 그냥 인정을 해야 됩니다. 시장을 이기려고 해서 이기신 분을 아직까지 보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그냥 시장에 겸손하고, 시장이 아무리 내가 A라고 생각해도 시장이 B라고 하면 아, B구나 하고 아주 겸손하게 이렇게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쳐볼게요. 감사합니다.